2배속으로 보겠습니다. 2배속. 이게 16번하고 17번일 거예요. 근데 17번은 엔도가 거의 끝나 있고 16번은 엔도가 아직 안 돼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뭐 엔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식이 좀 남아 있어요. 우식이 그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지금 엑스스케버티 쪽에 그쪽에 뭐 그 홀을 뚫고는 있는데 그 옆부분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우식이 그 굉장히 심하죠. 차라리 심하면은 우식을 좀 생각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식이 좀 만만하단 말이죠. 만만할 때 오히려 방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우식을 닥치고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교환면만 제거할 게 아니라 특히 프락시멀 쪽에 인전면 쪽에 남아있는 우식은 그냥 다 제거해야 돼요. 본인이 우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은 다 제거를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레진이든 지하이든 뭐든 코어 머티리얼로 실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우식 제거를 해놔야죠. 그래서 지금 우식을 제거하거나 근관 아동을 형성하는 엑스스케버티 프랩이든 우식 제거든 간의 공통점은 뭔가를 제거하면서 그 위에 컨비니언스 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위를 테이퍼하게 해서 우식을 다 제거하고 그 확보한 건전 치질과 그 위쪽을 전부 건전하게 수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주파 먹듯이 아랫부분만 깎는다고 그게 보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컨서버티브라는 그 의미가 그 치아를 적게 삭제한다고 컨서버티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삭제할 치즈를 확실하게 삭제하는 게 컨서버티브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그 지금도 그 17번의 근심 쪽에 우식 제거가 좀 들렸죠. 처음에는 심한 쪽만 우식 제거를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자꾸 이렇게 무식을 제거하는 전략이 바뀌죠. 임상 2년차가 다르고 임상 5년차, 10년차가 다르고 현미경을 쓰면 현미경 1년차가 다르고 현미경 5년차, 10년차가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그 프락시멀의 무식을 그냥 놔두고 보기에 너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원심을 다 날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근심의 우식이 굉장히 저거 뭐 네흡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펄프 체인버의 뭐 적혈구들이 막 피그멘테이션 된 느낌도 들고 하여튼 다 제거를 합니다. 지금 원심도 제거하고 있죠. 이 얼핏 보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싶다가도 실제로 제거를 하면 할수록 와 이거 그냥 엔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식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엔도를 해버렸으면 꽤나 골치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의식을 제거하면서 위로 테이퍼하게 그 다이버전트하게 이렇게 벌려놓듯이 의식 그 와동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크라운 프랩하고 코어하고 크라운 프랩하고 나중에 이렇게 크라운 세팅하려고 보면 어디 이렇게 디펙트 같은 것들이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을 다 제거해라. 이게 의식 건전 치질만 남긴다. 이 말이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검, 점검을 해봐야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대략 해서 의식을 조금 더 제거해야겠죠. 현미경화에서 러버밴으로 리프렉션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조건이 좀 낫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7번에 근관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라도 라운드버 8번, 6번, 4번, 2번으로 이렇게 제거를 좀 하죠. 그래서 이건 6번이죠. 6번도 라운드버 8번, 6번, 4번, 2번을 순서대로 써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이게 뭐 무조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7번도 똑같이 이 엔도가 제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엔도인지를 확인하려면 엑스레이도 당연히 관찰을 해야겠지만 우리파이스 쪽을 이렇게 다듬어 보면 우리파이스 주변에 엑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을 해보면 그래서 더 깨끗한 편이고 별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냥 쓰는 경우도 있죠. 엔도라는 게 누가 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엔도된 GP콘 같은 거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 제거의 장점과 단점, 득과 실이 누가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해서 확실히 더 개선을 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죠. 특히 엔도나 리엔도, 특히 리엔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제거해야 할지, GP콘도 이걸 남겨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를 좀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모든 GP콘을 제거한다. 그런 룰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엔도를 위해 환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 엔도라는 수식이 개발되고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환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팔라탈과 6번에 팔라탈과 디스토컬과 MB1과 MB2 들어가다 보면은 덴틴 칩이 끼는 저 공간이 점점 더 바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바깥으로 움직일수록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인다는 건 바깥쪽에 터셔리 뱅킹이 선택적으로 삭제가 돼서 오일파이스의 위치가 옮겨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DB 그다음에 MB 쪽이 있는데 MB2 쪽이 약간 저쪽에 있으면스가 있는 듯해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금 이렇게 파보는 거죠. 1번 라운드 거 같네요. 1번 라운드 거는 0.8mm고 0.8mm니까 라운드 거, 롱쉔크 라운드 거의 쉔크 1.6mm의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되죠. 어디가 쉔크인지는 아시죠? 어디가 넥이고 어디가 쉔크고 뭐 어디가 팁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쪽에 MB2 쪽을 혹시 몰라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들어가야 그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라이파이로 벌써 라이파이가 하나 소모되긴 했지만 하여튼 좀 짚어보죠. 그래서 조금 더 해보려면 이제 4분의 1 라운드 거고 더 깊게 들어간 다음에 해보는 건데 엑스레이 상에서 꽤나 완성도가 있는
온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팔라탈도 그렇죠. 16번의 팔라탈도 그 근원심으로 굉장히 꽤나 넓죠. 그래서 저 넓음을 충분히 그 매니지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을 로스를 하게 되죠. 어느 한쪽을 아예 놓치게 되고 그거는 아예 근관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MB2, 7번의 MB2가 멋있게 딱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7번의 MB2가 생기다 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안 돼. 이러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B2가 MB1과 굉장히 빨리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토바이스의 진행과 동시에 MB 1으로 MB와 그냥 바로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6번에 페이퍼 포인트로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MB2, MB1, BB, 팔라탈 쪽이 뭔가가 깨끗하지가 않나요? 뭔가 티슈가 있죠. 그래서 특히 디스탈 쪽으로 팔라탈의 디스토 링궐 쪽으로 뭔가 깨끗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실러로 써도 이 바이오필름이나 펄프 티슈 랩넌트가 남아있는 거는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토 링궐 쪽 벽에 이렇게 조금 리짓한 나이타일을 갖다 대고 브러쉬 액션으로 바바바박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시 한번 클리닝 쉐이핑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플렉서블한 나이타이가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플렉서빌러티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성질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렉서블한 거를 나이타이에서 그게 무조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디스토 링궐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일부러 디스토 링궐 쪽 벽을 훑어주는 느낌으로 일부러 해주고 있죠. 그래서 페이퍼 포인트로 다시 한번 드라이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NaOCl도 좀 해주고 디스토 링궐 쪽을 계속 확인을 해줍니다. 페이퍼 포인트로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공간을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시키면서 클리닝 쉐이핑의 완성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미경의 상당한 장점이죠. 현미경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미싱 패널을 찾거나 아니면 미싱 스페이스, 클리닝 앤 쉐이핑으로부터 소외된 스페이스를 찾아서 그거를 선택적으로 더 확대 성형 세척을 더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NaOCl을 1시간, 2시간 해준다고 무조건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NaOCl 적용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NaOCl을 적용하더라도 직접적인 기계적인 근간 확대 성형이 부족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쉽게 생각해서 세차 같은 거 할 때 비누를 묻히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손으로 손세척을 해야 될 부분은 손세척을 꼭 해줘야죠. 그거를 놓치면은 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간 충전과 코어까지 진행을 하고 컨택을 좀 따주고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번에 더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녹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녹화 미숙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배속으로 한번 보죠. 의식을 제거를 하고 근데 그냥 위에 홀만 뚫는 게 아니라 프락시멀 쪽에
심한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으로 의심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죠. 이거를 나중에 하면 크라운이 안 되네, 크라운이 안 되는 걸 엔도를 했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환자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거는 처음에 할 거는 다 해줘야죠. 그래서 첫날 제일 중요한 거는 분관장을 제거하면 분관 확대 성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의식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프로빙을 해서 이 치아가 지대치로서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금방전에 한건 지혈제였고요. 지금 뒷살 쪽에 그 지혈제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의식을 제거하고 프로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근관 아동 형성부터 그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고 온 엔도도 일단은 근관 아동 형성을 해서 그 근관 아동 형성의 적절성과 그 전에 엔도 받은 치아에 그 제대로 실링이 되었는지를 자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트 쪽이 약간 미스미스가 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지금 6번이죠. 6번은 MB2, MB1, DB, 팔라탈. 근데 MB2까지는 MB2 찾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팔라탈처럼 넓은 근관의 한쪽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넓은 근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그 원내생들한테 전치부는 원내생이 주고 부치부를 레지던트가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반대여야 할 수도 있어요. 넓은 근관일수록 클리닉 앤 쉐이핑을 만족스럽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오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녹음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거 누구한테 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 보고 이러면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